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통장. 그 통장을 큰딸 수진이가 발견한 그날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지. 안녕하세요. 힐링 쉼터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당신 곁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올해 봄부터 시작됩니다. 52살. 남들 보기엔 평범한 아줌마 최영희. 그게 접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막내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다 보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지금 남편 민수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지민이, 하은이, 서준이까지 7 식구의 엄마이자 아내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밥상머리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남편이 무사히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 출근합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며 던지는 인사. 조심히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이 돌아오시길.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빚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치킨집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뒤로 우리 집엔 빚이 생겼습니다. 카드 대출 2천만 원, 은행 대출 3천만 원, 그리고 부끄럽지만 말하자면 사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며 조금씩 갚아가려 했지만 5 아이를 키우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이라도 하려고 식당, 마트,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든 아줌마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보험 설계사 김 여사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영희 씨, 요즘 보험 많이 들어두셨어요? 애들 많으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죠. 네, 그런데 보험료 내기도 빠듯해서요. 아유, 그래도 요즘은 다치기만 해도 보험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작은 사고만 나도 목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작은 사고만 나도 목돈이. 물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카드사에서 연체 독촉 문자가 왔을 때, 그리고 막내 서준이가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태권도 학원 다니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진짜로 넘어지니 손목이 삐끗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 영희 씨. 손목 어쩐 일이에요? 아이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나이 들으니 조심해야 하는데.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보험금 5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다시는 안 해. 하지만 한 달 후 또다시 독촉 문자가 왔고 저는 또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댔습니다. 이도 화상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저는 제 몸에 상처를 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팔에 남은 화상 자국과 손목의 타박상을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어느 봄날, 큰딸 수진이가 서울에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수진아. 미리 연락도 없이.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손목에 붕대하신 거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문틈에 손 찧었어. 수진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 엄마, 요즘 자주 다치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걱정 마.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알아챈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제 방 청소를 도와준다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랍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차, 통장. 제가 보험금 입출금용으로 따로 만들어둔 통장. 그 통장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내든 딸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예전에 쓰던 통장이야. 입금 내역이 계속 찍혀 있는데요. 현대보험, 롯데보험. 엄마, 이게 다 보험금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50만 원 입금. 3월 28일 80만 원 입금. 4월 10일 120만 원 입금. 4월 25일 70만 원 입금. 엄마가 다쳤다고 했던 날들이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 설마. 딸의 눈에 의심과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해요. 수진이는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버렸어. 이제 어떻게 하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던 걸까요?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면 날 어떻게 볼까? 그리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애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새벽녘 저는 수진이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속으로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진짜 사과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수진이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진이가 통장을 본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오곤 했는데 그 주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회사는 어떻게 됐어? 연차 쓴 거야? 네.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대화가 계속 끊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제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창문 너머로 마당을 보는데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뭘 확인한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민수 씨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왜?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보지. 젊은 애들 다 그렇.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니? 아,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이 시간에? 벌써 어두워지는데. 금방 올게요. 수진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수진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영의 보험 가입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많이 알아버렸구나.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일찍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대체 뭘 알아보고 있는 걸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 메모지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3월 15일 손목 타박상 현대보험 50만 원. 3월 28일 팔화상 롯데보험 80만 원. 4월 10일 발목 염좌 보험 120만 원. 수진이가 제 모든 사고 날짜와 보험금을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메모 아래쪽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15개 보험 가입. 3개월간 총 7회 사고. 총 보험금 약 580만 원. 그 밑에는 물음표와 함께. 엄마 왜?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메모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이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집빚 확인 필요. 아빠 월 수입 대비 지출 계산. 동생들 학원비 총액. 수진이가 우리 집 경제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딸이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었어.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넣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네.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저를 훔쳐봤고 저는 수저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근데 요즘 팔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 나았어. 엄마 요즘 자주 다치시는 것 같아요. 지민이도 거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조심해야 하는데 자꾸 실수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은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요. 큰 병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왜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험? 엄마가 보험을 많이 들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필요해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15개나 되던데요. 그 순간 남편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15개?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아이들 때문에. 엄마 이름으로 된 보험이요. 아이들 보험이 아니라.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식사나 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이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였습니다.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보험이 15개라니. 여보, 미안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 빚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보험을 좀 들어뒀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게 15개나 필요해? 여보, 우리 집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5천만 원 넘어요. 카드 대출, 은행 대출, 사채까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당신이 택시 운전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생활비만 200만 원 넘게 나가요.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고. 어떻게 갚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15개씩이나 보험을 든다는 게. 그럼 당신이 방법 좀 찾아봐요. 나만 고민하고, 나만 애쓰고, 난 지쳤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혹시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일부러 다친 거 아니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여보, 설마 그런 거 아니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대체 뭘 했는데? 당신이랑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건 범죄야, 범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일 독촉 문자 오고 애들은 학원비 달라고 하고 집세는 밀리고.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여보, 당신이 사업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내뱉은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했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의심하고 남편은 실망했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살금살금 걸어 나가 보니 수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수진이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디 가는 거야? 밤에? 수진이가 가방을 맨 채로 말했습니다. 서울. 가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첫 차 타려고요. 왜? 갑자기 왜? 수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전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엄마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그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엄마도 생각 좀 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딸의 실망한 눈빛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한 거였는데. 하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 수진이가 떠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매일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아, 저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밥은 먹었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국자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집에 있었지만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출할 때마다 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러 가는 길이었죠.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을 때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은행 입구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따라온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 김 여사를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 납부건으로 상담이 필요했거든요. 영희 씨, 요즘 보험금 청구가 좀 잦은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자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딸은 제가 누구랑 만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에게 급히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 수진이를 찾았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준호는 대학 과제 때문에 바빴고 지민이와 하은이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빠, 내일 축구 경기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막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낮 근무라서. 미안하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갈게. 몇 시인데? 2시요. 알았어. 엄마가 꼭 갈게. 서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팔은 괜찮으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응, 괜찮아. 지난주에 문에 손가락 찌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응. 이제 다 나았어. 그 전주엔 계단에서 넘어지셨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다치시는 것 같아서요.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어지럼증 같은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민이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조심성이 없어서? 수진이가 되물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엔 그렇게 자주 안 다치셨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거의 매달. 수진아, 그만. 제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3월에도 다치셨고, 4월에도 다치셨고, 5월에도. 그만하라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 엄마가 좀 예민했어. 밥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진 후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뭐? 엄마, 일부러 다치는 거 아니죠? 물이 든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깡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보험을 15개나 들어놓고 계속 다치고 매번 보험금을 받고. 이게 우연일까요? 수진아, 엄마가 왜 일부러 다치니? 말이 돼?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작년엔 한 번도 안 다치셨는데 올해만 벌써 7번이나 다치신 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요? 정말요? 수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다 알아요. 은행 대출, 카드빚, 사채까지.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알면 됐어. 그런데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보험 사기를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기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하시는 게 보험 사기예요. 일부러 다쳐서 보험금 타내는 거. 그거 범죄라고요. 너 지금 내 엄마한테 범죄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범죄를 저지르셨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 학원비, 생활비, 대학 등록금. 다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해도 돼요? 엄마 몸에 상처 내고, 거짓말하고, 법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준호도 알바할 수 있고, 저도 월급에서 더 드릴 수 있어요.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너희들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엄마가 이러는 거잖아. 이게 짐 안 지우는 거예요? 엄마가 감옥 가면 우린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더 늦기 전에. 수진아, 저 더 이상 못 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프다고 연기하는 것도 다 알면서 못 본 척하기 힘들어요. 딸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물이 주르륵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감옥 가면 우린 어떻게 돼요? 감옥,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감옥까지 가겠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여보, 앉아요? 응. 수진이가 한 말. 사실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 정말 일부러 다친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이거 큰일인 거 알아? 보험 사기는 형사처벌 받는 거라고.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업만 안 망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거잖아요. 또 그 얘기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은 늘어가고 애들은 돈 달라고 하고 당신 월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독촉 전화 받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힘들어. 나도 매일 밤 잠 못 자. 근데 나는 범죄는 안 저질러.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로 일부러 다친 거였네요. 범죄라는 거 알면서.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엄마는 범죄자예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쾅.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가 된 거지?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막내 서준이 학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보험료도 내야 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까봐. 수진이가 경찰 신고를 말한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신고할까? 내 딸이 날 경찰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낮 근무를 마치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진짜로 실수로. 괜찮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벤 거야. 남편은 제 손가락을 잡고 물로 씻어주며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요즘 너무 조심성이 없어. 이것도 진짜 다친 거 맞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이제 제가 진짜로 다친 건지, 일부러 다친 건지
의심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이건 진짜 실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집에 계세요? 수진이었습니다. 응, 왔어.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잠깐 수진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응.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계속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는 엄마가 일부러 다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남편의 대답에 저는 감자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나도 말렸어. 처음 알았을 때 엄청 싸웠어. 근데요? 내 엄마가 안 들어. 우리 집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지. 계속 그 얘기만 해.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할 입장이 되니? 내가 사업 망쳐서 빚을 만들었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자를 깎다 손을 또 베었습니다. 이번엔 좀 깊게.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책 안 해? 내가 이 집안을 망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괜찮았어. 내 엄마도 웃었고 애들도 행복했고. 근데 내가 치킨집 한다고 돈 벌겠다고 덤볐다가 아빠 2년 만에 다 날렸어. 투자금, 대출 다. 5천만 원 넘는 빚만 남았지. 저는 부엌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뒤로 내 엄마 웃는 거 못 봤어. 매일 돈 걱정하고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내가 택시 운전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벌지만 생활비에 이자만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무능해. 돈도 못 벌고 아내도 못 지키고.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 엄마 이렇게 만든 게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뛰쳐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남편과 수진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가 약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사업 망친 거 계속 들먹이고 당신 탓하고.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택시 운전하면서 몸 힘든데도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늘 말하면서. 당신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내가 나쁜 엄마예요. 나쁜 아내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 셋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빚이 정확히 얼마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300만 원. 이자는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아빠 수입이 300이면 생활비 빼면 거의 안 남아. 이자 내고 나면 2,030만 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원금은 언제 갚아요? 모르겠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580만 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카드값 내고, 학원비 내고, 생활비로. 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회의 해요. 동생들도 다 불러서. 왜? 애들한테까지 이런 얘길. 알아야죠.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수진아, 그건 동생들도 알 권리 있어요. 그리고 도울 수도 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9시, 준호, 지민이, 하은이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막내 서준이는 일찍 재웠습니다. 왜 갑자기 가족회의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상황? 우리 집 빚이 5천만 원 넘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5천만 원?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사업 망하고 생긴 빚이야. 그리고 우리 생활비, 학원비, 대출이자. 계속 쌓였어. 그걸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그래서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 무슨 선택? 수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다쳤어. 뭐?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화상 입고 그게 다 일부러였어요? 지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범죄잖아요. 알아. 엄마도 알아. 알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말씀하시지. 우리가 학원 그만두고 알바하고 뭐라도 했을 텐데. 너희한텐 짐 지우기 싫었어. 이게 짐 안 지우는 거예요? 엄마 감옥 가면 우린 어떻게 돼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요. 그리고 빚을 갚아요. 우리가? 준호는 당분간 휴학하고 알바하고 나는 월급에서 더 보내고 지민이랑 하은이는 학원 그만두고. 수진아, 그건 너무. 제가 말하려는데 수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학원 그만두고 용돈도 안 받을게요. 하은이까지. 저도요 핸드폰 요금제도 낮추고 옷도 사달라고 안 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짐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혼자 감당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함께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걸. 가족회의를 한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에 휴학계를 냈고 지민이와 하은이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각오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보험사입니다. 최영희님 계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집으로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는 보험사 사고조사팀입니다. 댁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요? 네. 최근 3개월간 총 4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사고 패턴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심스럽다니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영희님, 댁이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총 15개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셨고요. 그게 계단에서 넘어지심, 주방에서 화상, 문에 손가락 찌음, 욕실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너무 잦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매번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시고 진단서를 받으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고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최영희님의 경우 사고 패턴이 너무 정형화돼 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영희님, 혹시 일부러 사고를 내신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게 답변이네요. 최영희님,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보험금 580만 원은 전액 반환하셔야 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이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어요. 지금 보건실에 있습니다. 저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들어가니 막내 서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어디 다쳤어? 엄마.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서준이한테 놀렸대요. 너희 엄마 보험 사기꾼이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혹시 보험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아니, 그게 서준이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상처는 크지 않지만
서준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한 말 사실이에요? 엄마가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서준아, 미안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보험사 조사관이 왔다는 것, 서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다는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뭐,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조사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형사 고발되면 재판받게 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알아요. 제가 감당해야죠. 그때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저한테도 애들이 수군거려요. 너희 엄마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정직하게 가야 해요. 무슨 말이니? 보험사에 가서 다 털어놓으세요. 일부러 한 거 맞다고, 잘못했다고. 그럼 나는 처벌받게 될 거예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도 받을 수 있어요. 실형이라는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아빠, 지금 더 숨기면 더 큰 처벌받아요. 자수하면 감형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자수하라는 거니? 네.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감옥 가면 너희들은 우리가 살아야죠. 엄마 없이도.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전 엄마가 밉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당당하게 처벌받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수. 내가 경찰서에 가서 다 털어놓는다고? 무서웠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아이들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보험사는 알고 있었고, 학교에도 소문이 났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앉아? 응.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말.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이제 숨는 거 그만하자. 여보, 당신이 감옥 가면 나랑 애들이 기다릴게. 그리고 당신이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낼 수도 있어. 하지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모든 게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 8시. 저는 경찰서에 가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아줌마 말이야. 응, 보험 사기했다며? 애들도 불쌍하네.
엄마가 그러니.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우리 집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네 전체가 다 아는구나. 잠시 후 남편이 택시를 타고 출근하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전화 왔어. 오늘 나오지 말래. 왜? 손님들이. 내 이름 검색하면 당신 얘기가 나온대.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잘렸어? 아니, 당분간 쉬래. 무급으로.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까지. 나 때문에.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우리 집 얘기 올라왔어요. 뭐? 동네 커뮤니티에 누가 글 올렸어요. 보험 사기치는 주부, 자녀 7명 키우며 15개 보험 가입이라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녀 7명은 우리 집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랑 우리 집 아파트 단지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댓글이 300개 넘어요. 다들 욕하고 있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 불쌍하다. 감옥 보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당장 경찰서 가세요. 이러다 더 커져요. 알았어. 가려고 했었어.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동네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저런 인간이 엄마라니, 자식들 불쌍하네. 보험 사기꾼은 중형으로 처벌해야 함.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애들 학교 어딘지 아는 사람. 마지막 댓글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 학교까지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애들이 다 알아요. 복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SNS에 제 사진 올려서 사기꾼 딸이라고. 지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지민아, 엄마, 저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창피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이러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린 어떡해요? 우린 어떡하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은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관뒀어요. 못 다니겠어요.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알바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사장님이 인터넷에서 우리 집 얘기 봤대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영애 씨, 계세요?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보험 사기꾼이 우리 아파트에 살면 안 되죠. 이사 가세요.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에요. 저는 문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0분쯤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막내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서준아.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누가? 서준이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학년 형들이요. 복도에서 가로막고 사기꾼 새끼라고.
뭐, 때리고, 가방도 뺐고, 교과서도 찢었어요. 서준이가 보여준 교과서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말 안 했어? 선생님도 저한테 이상하게 대하세요. 마치 저도 나쁜 애 취급하듯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엄마. 서준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무서워요. 엄마. 12살 아이가 떨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해고됐어. 뭐? 정식으로 해고 통보받았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회사에서 뭔가. 네.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가족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2주 휴직이요. 그 후에는 모르겠대요.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날 밤 9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멍이 든 서준이, 눈이 퉁퉁 부은 지민이와 하은이, 무표정한 준호, 지친 수진이,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남편. 그리고 그 한가운데 모든 걸 망친 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애들아, 미안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다 망쳐놨어. 우리 가족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너희들 엄마 자격이 없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미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가 이거야. 엄마 그만. 아니야. 나는 너희들한테 사과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내가 학교에서 맞은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지민아, 하은아, 너희가 학교 못 다니게 된 거 다 엄마 잘못이야. 준호야, 내가 알바도 못 구하는 거. 수진아, 내가 회사에서 휴직당한 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잘린 거 다 내 탓이야. 가족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그리고 다 털어놓을 거야. 엄마. 그리고 당분간 너희들 얼굴 못 볼 거야.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나는 범죄자예요.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도 애들아, 엄마 없어도 잘 살아. 아빠 말 잘 듣고 서로 도우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가요. 뭐? 내일 경찰서에 엄마 혼자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 문제니까 우리 모두 함께. 지민이와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서준이까지. 엄마, 나도 갈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가자.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게. 저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걸 망친 게 저인데, 이렇게 망가뜨린 게 저인데, 그런데도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사실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행사에 가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날. 아침 8시. 현관 앞에 7 식구가 모였습니다. 서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민이와 하은이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가방을 들어주었고, 수진이는 제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아니, 전혀 안 됐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드디어 나오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엄마, 고개 드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바로잡으려 가는 거잖아요. 숨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주위를 에워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온 가족이. 아, 저 사람. 인터넷에서 봤어. 보험 사기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아, 너는 왜 이렇게 강하니?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화났었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냐고, 왜 혼자 그런 짓을 하셨냐고. 준호야. 근데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엄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놀림받는 거 창피했어요.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미안해. 근데요, 제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너희 엄마는 그래도 너희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데 라고.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방법은 틀렸지만 저희들 사랑하신 건 맞잖아요.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요. 처음엔 엄마 미워했어요. 근데 엄마가 어제 무릎 꿇고 우실 때 엄마도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 서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요. 맞았어도 놀림받아도. 그래도 엄마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갈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이 범죄자로 기록되는 거야.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왜?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나는 그 말에 반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여보, 그때의 당신으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이 우리 가족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무슨 일로? 보험 사기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수사과에 연결하겠습니다. 얼마 후 형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최영일 씨 맞으십니까? 네. 조사실로 들어오시죠. 가족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금방 나올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형사가 앉아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수하러 오셨다고요? 보험 사기? 네.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1월부터요. 몇 번이나? 7번. 7차례요. 금액은 총 580만 원입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고발장 접수했네요. 그쪽에서 먼저 신고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일 씨, 자수는 좋은 선택입니다.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형사가 조서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진술을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왜 했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정말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빚이 줄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계속하신 거군요. 네.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딸이 알아챘고요. 남편은요? 남편도 나중에 알았어요. 말렸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잠시 조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최영일 씨, 왜 하필 자기 몸을 다치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다른 방법이요?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복지관 도움, 비탄감 신청. 합법적인 방법들이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아보셨어야죠. 부끄러웠어요. 도움받는 게, 남한테 손 벌리는 게. 그래서 범죄를 선택하셨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일 씨 아시겠지만 보험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자수하셨으니 감경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받은 돈은 전액 반환하셔야 하고요. 네. 갚겠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넘겼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검찰 송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집에 계시면서 연락 기다리세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조사. 끝났어. 검찰 송치될 거래. 재판은요? 나중에. 공판 날짜 잡힐 거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제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해요. 준호야, 넌. 괜찮아요. 제가 돈 벌어서 보험사에 갚을 거예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복직하면 월급 더 보낼게요. 그리고 제 적금 깨서 변호사 선임하고요. 수진아.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비 안 받을게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힘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망쳐놓았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저를 용서했고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직하게 살자. 힘들어도 가난해도 정직하게. 네. 그럴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다는 걸. 진짜 가족의 행복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8번 바뀌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가을날 오후.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전 수진이가 발견했던 바로 그 통장. 통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여전히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보험 입금 50만 원. 롯데보험 입금 80만 원. 제 잘못의 기록들. 하지만 그 아래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진 생활비 입금 50만 원. 준호 편의점 알바비 입금 40만 원. 지민 학원비 절약 40만 원. 하은 용돈 절약 2만 원. 그리고 경기은행 대출 상환 100만 원. 카드사 대출 상환 80만 원. 사채 상환 50만 원. 저는 통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통장에 보험금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수한 후 저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섰던 그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최영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다만 보험 사기는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단, 피고인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말씀.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보험금 580만 원 반환. 그리고 원래 있던 빚 5,300만 원. 총 5,880만 원. 남편은 다시 택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른 회사였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 복직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배달 알바. 지민이는 학원 3곳을 다니다가 한 곳만 남기고 다 그만뒀습니다. 월 60만 원 하던 학원비를 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은이도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그만두고 인터넷 강의로 독학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도 낮췄습니다. 막내 서준이만은 공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용돈도 최소로만 받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복지관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걸.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빚 조정제도. 제가 2년 전에 알았더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복지관에서 일을 배운 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갚은 빚은 3,200만 원. 아직 2,680만 원이 남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정말? 서준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공부 신경 못 써줬는데 내가 이렇게. 괜찮아요. 누나, 형들이 다 힘든데 나만 놀 수 없잖아요. 나는 공부로 보답하는 거예요. 14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곧이어 지민이와 하은이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어?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선생님이 제 성적 많이 올랐다고 칭찬하셨어요. 학원 안 다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 곳 학원을 다니며 친구들과 자주 놀았을 텐데 이제는 필요한 것만 하며 절약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하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 용돈 3만 원 중에 2만 원 남았어요. 가족 통장에 넣을게요. 하은아, 그래도 내 용돈인데. 괜찮아요.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써요. 저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야, 힘들지? 괜찮아요. 이번 달 월급 나오면 10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야, 너 내년에는 복학해야지. 괜찮아요. 1년만 더 하고 복학할게요. 지금 편의점 사장님이 저 믿고 많이 맡겨주시거든요. 준호는 이제 25살. 또래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취직할 나이인데 우리 아들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지금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우리 가족이 함께 힘내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 야근 없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보너스 나왔어요. 200만 원. 수진아, 이거로 카드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이제 카드 대출은 끝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저도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그때 용기 내주셔서. 만약 계속 숨기고 사셨으면 우리 가족 진짜 끝이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오늘 손님 많았어? 응. 오늘 콜이 많이 왔어. 그리고 남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좀 많아. 400만 원. 400만 원이요? 요즘 야간 콜도 많이 받고 있어서 몸은 좀 힘들지만 괜찮아. 남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57살. 택시 운전이 결코 쉽지 않을 나이입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내년이면 빚 다 갚잖아. 정말요? 응. 계산해봤어. 애들이랑 나랑 당신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모으니까 7개월이면 끝나. 남편이 웃었습니다.
7개월 후면 우리 자유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요.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빚 다 갚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지민이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내년 여름에 가족여행 가자. 다들 휴가 맞춰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쯤 복학할 건데. 방학 때 가면 되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택시 좀 쉬고 2박 3일 정도 가자. 저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엄마, 너희들이 엄마를 용서해줘서,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힘든 거 이겨내는 거예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엄마예요. 잘못 인정하고 바로잡은 거니까.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 멋있어요. 서준이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지나갔어.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수진이가 통장을 발견한 그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 낡은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 우리 가족의 약속.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힘들 땐 함께 나누기. 정직하게 살기. 수진이가 적어놓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앉아? 응.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2년 전 일. 아직도? 응. 그때 내가 정말 바보였어. 왜 당신한테, 애들한테 말을 안 했을까?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말이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전에는 우리 각자 살았잖아.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근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힘내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오늘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보험 사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가족을 망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배웠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정직함의 가치를, 그리고 함께하는 힘을.
우리 가족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아직 7개월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다. 큰 잘못도 저질렀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진아, 준호야, 지민아, 하은아, 서준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함께 가자. 우리 가족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살짝 안아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힐링 쉼터 오디오북이었습니다.